에서 각기 다른 연구 결과들이 이제 양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로사 검사법에 대한 그 연구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흐름을 이제 생기게 되겠죠. 다 각기 다른 해석 체계가 발전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는 신뢰도와 그다음에 파장도가 많은 의심을 낳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퍼와 백은 엑스너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61년부터 이제 제안을 받고 엑스너는 이제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엑스너는 다양한 접근 체계는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로시아 검사를 사용하는 임상가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쓰는 그러한 채점 체계는 단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반 이상의 임상가들이 내용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 박쥐처럼 보입니다라고 하면 박쥐는 무슨 뜻입니다. 이것처럼 이거 나비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나비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서 기술하는 그러한 양적 분석이 배제된 그 내용 분석만 하게 되면 편견을 가지게 되고 피검자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엑스너는 각 체계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경험적으로 검증된 부분들만을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하여서 타당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로샤 종합 체계입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체계를 따르고 있고 임상가들 사이에서 가장 표준화된 체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종합 체계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표준화된 실시.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과 조건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 체계는 표준화된 실시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부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따가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부호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대표적 표준 자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집단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표준이 이렇게 전체 행동을 잘 대표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표적 규준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수 계열과 구조적 요약이 있습니다. 점수 계열은 각 반응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요약은 그 로시아 검사의 그 점수 계열에서 채점한 결과를 한 장의 종이에 압축해서 정리한 기록지가 바로 구조적 요약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종합체계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각각의 체계들에서 나름대로 달리 쓰이던 이러한 채점 방식에 하나의 명백한 기준을 이제 제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고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도 이제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점수 계열을 말씀드렸잖아요. 점수 계열이라는 거는 각 반응에 대한 채점 결과를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차례들을 정리한 기록지인데요. 이거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카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영역과 발달질, 그 다음 결정인과 형태질, 여기는 쌍반응, 내용, 그 다음 평범반응, 재점수는 조직화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점수, 이러한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점수 계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점수 계열지가 있는데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뒷부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역을 보면 여기서 영역과 발달질에서 이 영역이라는 부분은 어디를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서 채점을 하게 돼 있고요. 발달질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는 걸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 때문에 요러요러한 특징 때문에 그렇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질은 형태를 정확히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태를 정확히 보았느냐, 그게 형태질이고, 반응 내용은 무엇을 보았느냐는 것이죠. H가 인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평범 반응은 이런 기호를 이제 사용하는데 P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이 P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점수는 반응에 나타난 조직화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에 나타난 형태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꼼꼼하게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조직화해서 반응하는지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점수는 특이한 반응의 특징을 이제 기호화한 점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호들이 쫙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이제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들은 다 이렇게 도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구조적 요약은 노샤 검사의 채점 결과를 그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한 기록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조적 요약 상단부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위치 결정인, 그 다음에 형태지, 내용, 반응 내용, 특수 점수 등 부하 요소의 통계를 갖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하단부에는 비율이나 백분율, 그 다음에 지표 등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요약하고 해석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적 요약은 노샤의 채점 결과를 집대성에서 해석으로 넘어가는 이런 중요한 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카드는 10장의 대칭적인 그러한 잉크 반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 곱하기 24 정도로 되어 있어요. 카드의 크기는. 그래서 이제 색채 카드와 비색채 카드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8번, 그 다음에 9번, 여기 10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전부 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색채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채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장의 카드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무채색으로서 이제 된 흑백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카드는 이러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색채를 가지고 있고 음영도 있죠. 그래서 공간과 같은 지각적 속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부로부터 자극을 의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카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체계적이고 불분명하고 명백한 어떤 대상이나 이러한 사물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피검자의 그러한 다양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는 처음 제시되는 카드예요. 피검자가 이제 새롭고 친숙하지 않는 과제겠죠. 처음에 딱 이걸 접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대상인데, 처음 제시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자, 1번 카드는 처음 제시되는 카드예요. 피검자가 이제 새롭고 친숙하지 않는 과제겠죠. 처음에 딱 이걸 접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대상인데, 처음 제시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불안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어렵지 않은데, 이 카드는 이제 피검자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카드를 이제 접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그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피검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카드를 접한다면 이는 피검자가 자신의 삶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여기서 보면 이제 붉은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붉은 영역이 여기 검은색에도 이렇게 붉은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붉은 영역은 주로 이렇게 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감정과 염려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노의 감정이나 상처받은 것 등을 연상하는 이제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그 다음에 건강 염려증, 그 다음에 적개심을 지닌 경우, 이런 경우는 피험자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또 다르게는 성적인 관심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카드는 이게 딱 보니까 상호작용이 딱 이렇게 피검자들이 상호작용을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대인관계에 관한 태도와 그러한 관심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쉽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이때 이 두 사람은 서로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드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피검자의 그러한 대인관계를 이제 맺을 때 그러한 가지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피검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카드, 저는 이걸 보고 그 반지의 제왕이 생각나더라고. 거기서 막 이상한 괴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크고 강하죠. 그리고 무겁고 강력하고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그러한 것을 연상하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이제 대부분 피검자들이 이제 남자로 이제 지각을 하게 되고, 흔히 이제 거인이나 괴물, 그리고 고릴라, 그리고 아주 큰 사람으로 지각이 되는데, 피검자들이 흔히 밑에서 올라다 본 것이라는 이제 말을 덧붙여서 이제 피검자 자신을 갖다가, 약하고 열등한 위치에서 관찰되는 대상으로 둔다는 점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권위적 인물에 대한 그러한 피검자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카드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러한 영역에서 피검자가 불편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휴식 카드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지각이나 연상, 감정을 시사하는 특징도 비교적 적은데, 이제 보통 박쥐나 이제 나비로 이러한 평범 반응을 이제 보이게 돼요. 가장 쉽게 반응하고, 그런데 이제 이 카드를 보면서 1번에서 4번에서 느꼈던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보고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이제 카드 5번 때문이 아니라, 카드 4번에서, 4번까지에서 아니면 4번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불안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6번이요.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의 친밀성과 관련된 그러한 지각과 연상을 유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와 그 다음에 이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보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나 이제 심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를 힘들어할 때 이러한 성적인 면도 볼 수가 있는데, 성적인 면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성에 대한 그러한 반응면, 이런 면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7번 같은 경우는 여성과 관련된 특징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인제 피검자의 반응이나 검사 행동에서 여성에 대한 그러한 피검자의 감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일부 피검자가 이제 어머니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고, 이 카드를 보고 힘들어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고통스럽거나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은 시검자들이 "어머 이 카드 너무 이뻐요. 이 카드 너무 좋아요."라는 반응도 나온대요. 그리고 "아 이제 예쁜 카드가 나오네요. 아 이것은 참 쉽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휴식 카드, 일종의 인제 숨 돌릴 휴식 카드에 속하고요. 인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파스텔 톤이 이렇게 여러 색채가 함께 나타나긴 하지만 나뉜 듯한 이러한 느낌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인제 평범 반응인 그러한 동물의 형상을 많이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물이 뭐 산을 올라가고 있다 뭐라든지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복잡한 상황이나 그러한 감정을 정리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피험자들은 이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회피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카드는 인제 9번 카드죠. 모호하고 산만하죠. 매우 특이한 카드에 속하는데요. 색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고 형태도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 반응을 유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반응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은 피검자고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상황을 갖다가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인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유채색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각 부분이 그 8번 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어 피검자는 이 카드를 인제 마지막 인제 계속 고통스럽게 막 얘기하다가 이 카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인제 많은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그러한 압도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러한 피곤자의 경우에 반응하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인제 검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기서의 반응은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피검자의 태도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인제 롤차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한 교수님도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게 인제 그 부호화의 구도의 요소에 따른 이 채점 부분이거든요. 채점은 인제 종합 체계의 반응을 인제 기본적으로 9개 항목으로 인제 채점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인제 로샤 반응에 대해서 피검사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채점은 로샤 부호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채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샤 부호로 바꿔서 채점이 된 것을 반응의 빈도, 비율, 백분율, 반응 특수 점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제 가설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인제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 번부터 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본 거냐는 것이죠. 즉 반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6번 카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 이렇게 여기 반점이냐 여기 반점이냐 요 펼쳐 놓은 반점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인제 이런 반점을 어디를 본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반점 전체를 보는 경우에서는 W, 부분을 보는 경우에서는 디테일의 그 D, 부분인데 인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경우에는 어느 절 디테일해 가지고 DD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전체가 동물 가죽처럼 보이잖아요."라고 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가
동물 가죽처럼 보이잖아요라고 하면 전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반점 전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점 전체를 보는 경우에는 W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W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달질은 반응 대상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지녔는데 분리된 부분들의 통합 반응은 이제 플러스 이 오요 기호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한 여자가 피검자의 반응이 한 여자 주위에 춤을 추는 두 남자가 있어요라고 하면 한 여자가 있고 남자 두 명이 이렇게 있어요. 일정한 형태를 지닌 분리된 부분들이 어?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 주위에서 춤을 추는 네 남자 이렇게 통합 반응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예시에 보면 이거 전체가 동물 가죽처럼 보이잖아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형태, 즉 동물 가족의 일정한 가죽처럼 보이는 그러한 단일한 대상이 있고 일정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일정한 형태의 단일한 대상에 대한 반응에서 오디널리의 그 O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이 써서 W5가 되는 것이죠. 그 6번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W5라고 위치와 발달지를 표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인. 반점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보았나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생긴 모양이 그렇잖아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형태 결정인, 운동 결정인, 유체인 이렇게 있잖아요.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5가지인데 그 안에 이제 세부 유형까지 다 있어요. 일일이 형태, 뭐 운동 결정이나 이렇게 세부 유형이 다 있으면 그걸 다 합하면 24가지가 돼요. 기호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5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생긴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형태를 지정을 했잖아요. 형태를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 결정인 F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버둥 치고 있어요. 팔다리를 퍼덕거려요. 자, 여기서 보면 발버둥, 그 다음에 퍼덕거려요 라는 거를 썼어요.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인간과 같은 그러한 동작을 하고 있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 결정인 M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홍색 연기예요. 빨개서 피 같아요. 그러면 주홍색과 빨개서 피라는 유체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색채 반응이다. 그래서 유체색 결정인 C를 씁니다. 그리고 검은 가방, 시커머니까 먹구름이에요. 검은 그리고 시커머니까 무채색이죠. 그래서 순수 이렇게 무채색을 나타낼 때는 무채색 결정인 요 기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리고 진한 부분 때문에 털처럼 보여요. 자, 흐리고 진한. 이거는 순수 음영에 해당되죠. 밝고 어두운. 뭐 이럴 때는 음영 결정인 요거를 쓰게 되어 있는데 3가지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앞부분에 푹신푹신한 털처럼 보여요 라고 하면은 이게 Y가 아니고 T가 됩니다. T는 촉감, 재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라는 부호로 채점을 하게 되고 중심 아래에 깊은 틈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깊은 틈을 얘기하면 깊이를 얘기하잖아요. 깊이나 차원 같은 경우는 이 V를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음영, 밝고 어두운, 흐리고 진한 흐리고 진한 이런 것을 쓰면은 음영 결정인 Y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흐렸다가 진했다가 결 같은 거를 느끼게 해요. 형태가 1차적인 결정 요인이고 음영은 2차적인 반응 결정인이 사용이 됐어요. 1차적인 형태 결정인과 2차적인 반응 결정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형태 음영 반응인 FY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형태질은 형태를 정확히 보고 있느냐, 즉 제대로 얼마나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형태질은
정신분열증, 그다음에 정신증 을 감별하는 데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피검자의 지각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혹은 간습적인가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가죽 같아요. 털가죽이요. 그랬죠? 아까 6번 카드 보여드렸잖아요. 그 6번 카드 전체를 털가죽으로 보았잖아요. 형태는 있으니까 위에서 했던 그 FY의 일반적인 형태를 털가죽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보통의 반응을 분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오디널리의 그 O를 여기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FYO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반응 같은 경우는 쌍반응 혹은 반사반응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옆에 곰 2마리가 있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양이 있으면 그 옆에 동일한 대상이 이렇게 2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풀을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이 쌍반응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칭적인 특징에서 어떤 대상이 반사되는 것을 보면은 FR이나 RF를 쓰는데 FR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어. 자신의 모습이 비친 것 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구체적인 형태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를 앞에 두는 겁니다. 반사는 반사인데 형태를 앞에다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RF 같은 경우는 구름이 호수에 비친 것 이란 표현이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구름과 호수가 구체적인 형태 특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F가 뒤에 가고 R이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반응, 반사반응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반응을 안 했으면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내용을 보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범주, 즉 무엇을 보는데 인간 범주를 봤다는 거죠. H 같은 경우는 전체 인간, 그 다음에 가로치고 H는 가공의 인물을 말하고 인간은 인간인데 D가 붙었으면은 디테일하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뭐 손이라면 손, 손이라면 손, 머리라면 머리 이렇게 인간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치고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가공의 인물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HX는 인간의 정서나 감각, 경험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물 가죽이요라고 하면 동물 범주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 동물 범주로. 그런데 이제 동물 범주인데 동물 가죽이래요. 그럼 불완전한 동물 형태잖아요. 가죽이니까. 완전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동물은 A로 표기하는데 이 부분으로 가겠죠. 그래서 AD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범 반응은 대부분의 피검자 집단에서 매우 빈도가 높은 것들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그 사람 중에 1명이 이렇게 보더라 하는 것이고, 3번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1번꼴로 나오는 이런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러한 편번 반응을 여기다 이제 1번부터 10번 카드까지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설명을 못하고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이런 여기 부분들을 보고서 말을 했을 때 반점의 부분들이 이제 작업 도표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쫙 작업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D1, D9 뭐 이런 게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카드를 보면 이렇게 평범 반응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거에 해당되면 P 점수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번 카드 동물 가죽은 평범 반응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여기 6번 카드가 나와 있죠. 전체나 D1 펼쳐진 부분, 아까 그 옆에 펼쳐진 부분을 동물 가죽으로 보는 반응은 평범 반응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P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점수는 반점을 얼마나 열심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조직화했느냐 이런 건데 반응에 사용된 그러한 반점의 구성 요소들이 각기 서로 의미 있게 연관이 되어서 이제 나타내서 반응할 경우에
이 조직과 활동 점수를 이제 주게 돼요. 예를 들면 단순히 이건 곰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곰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조직과 점수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활동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조직과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W 반응이 뭔지 아시죠? 전체를 봤을 때 본 반응을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인접 부분 통합. 인접 부분끼리 서로 통합했을 때 이러한 조직화 점수를 주게 돼 있고, 이제 인접 부분보다 더 먼 부분과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러한 조직화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S와의 통합은 흰 부분 있잖아요. 카드의 흰 부분, 공백 부분. 자, 그 부분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반응을 보였을 때는 이러한 조직화 점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W5잖아요. 그래서 쫙 찾아보니까 여기 6번 카드. 그리고 W5니까 W 반응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발자질은 5잖아요. 여기 5. 그래서 여기는 2.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마지막이네요. 자, 특이한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루샤 채점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러한 특수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종합체계 이전에는 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수량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언어 반응 6개, 이거 2개, 특수 내용 4개, 개인화 반응 하나, 색지 투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특수 점수 기호가 14개예요. 채점은 반응이 없으면 채점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러한 점수 계열지의 특수 점수들이 이렇게 기호로 부호로 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 특이한 언어 반응은 인지적 탈선, 예를 들어서 만원경 아래에 있는 세포, 고환이 4개인 개구리.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죠? 특이한 언어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뭐 사고 장애일 정도로 그러한 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반응, 인지적 탈선이 개입된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는 이렇게 6가지의 그러한 부호를 사용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반복과 통합 실패. 반응 반복이란 것은 이건 박쥐입니다 해놓고 이것은 나비군요 라고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네요. 근데 이제 싸우지 않네요. 라든지 아니면 1번부터 4번까지 박쥐라고 해놓고 또 8번에서는 채색된 박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 반복, 반응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계적 반복. 왜냐하면 1번에도 박쥐, 2번에도 박쥐, 뭐 이렇게 3번에도 박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 반복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직개발이 있기 때문에 과제가 틀림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일부를 보고서 전체로 이제 일반화하는 특수 반응을 했죠. 반점 통합의 실패죠.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 부호를 주고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내용은 이제 4가지인데요. 뭐 여기서 악마를 상징하는 가면이라든지 무엇을 격파하고 있는 대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언가를 들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상호작용이라든지 공격적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각기 달라요. 이런 것을 특수 내용 점수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것과 이제 비슷한 그림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라고 이제 반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반응이잖아요. 뭐 나에게 우리 등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언급했을 때는 이 개인적인 반응을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색채 현상, 무채색 영역에서 이제 색채로 응답하는 경우인데 아주 상쾌한 자주빛깔의 나비, 무채색 영역인데 색채로 응답을 해버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 지나친 명랑함 아니면 지나친 낙관함 아니면 일종의 병적 승화를 이제 엿볼 수 있고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낙관주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루샤 검사의 실시 절차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박은영 선생님과 최신영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녹화된 파일을요, 제가 여기서 틀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게 하울링이 생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틀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각자 스트림에 올라가 있는 걸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틀어보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비디오를 아직 다 못 보신 분들 계셔서 계속 보실 것 같은데, 예, 오늘 아주 그 롤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예,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예, 사실 이 롤샤 테스트는 우리가 1시간 안에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한 학기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안은정 선생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또 검사하는 장면 이렇게 보여주셔서 또 같이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예, 그 이게 지금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해주신 부분으로 볼 때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 있는 자료와 이 비디오를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고 치면은 굉장히 쉽게 또 배우시고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 어떻게 그 보신 소감들 한번 얘기 좀 해보실까요? 질문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으면 예 아마 지금 굉장히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뭐 이 느낌이나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좀 해보시죠. 우리 휴식 시간 갖기 전까지. 예, 문자로 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 유튜브를 이제 링크를 올려주셔서 위에 올려주셔서 감사하네요. 그걸 누르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하셨을 때는 아마 소리들이 안 들렸었을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발제 들으신 소감이 아주 예, 지금 처음 대하신 분들은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그 이제 코드들이나 이게 채점에 따른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영역이라든지 발달질, 결정인 뭐 이런 부분들, 평범 반응, Z점수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반복해서 제가 유튜브로 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임상 실습 때는 롤샤를 쓰지는 않는데 이제 그 정신증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임상 진료사 시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잘 오늘 우리 안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해 가지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방학 때도 롤샤에 관련된 그런 저기 워크숍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MBTI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처럼 그럴 때는 여러분이 MBTI 워크숍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롤샤도 이렇게 찾아가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아주 좋은 테스트입니다. 오늘 뭐 1시간 안에 굉장히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크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나중에 워크숍으로 전문가가 되실 때 아주 좋은 그런 기초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안 선생님 그리고 그 같은 팀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큰 박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 10분 그래서 8시 45분에 우리 다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시 45분에